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한 장면입니다. 엄마인 척하는 호랑이를 오누이가 문 사이로 들어온 손을 보고 알아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온 이 호랑이는 주거 침입일까요? 아닐까요?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경찰이 있었다면 호랑이는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주거침입죄인가 아닌가 하는 애매한 상황들, 그 상황들이 과연 주거침입죄인지 아닌지 한 번에 모아서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언제부터 성립할까요?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밀거나 당기거나 부수려고 했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진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문 열려고 덜컹덜컹 하는 순간 최소 주거침입 미수는 확정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완전히 성립하는 거고요. 문만 덜컹덜컹 하다가 도망쳤다거나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다시 나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침입하면 안 되는 사람의 주거는 어떤 장소인가? 장소에 관하여 중요한 점은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내 월세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예요. 집주인이 아니 내가 내 집에도 못 들어오냐 라고 말해봤자 현재 점유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점유는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만 머물다가 가는 호텔방, 돈 주고 잠깐 들어가 있는 코인 노래방, 심지어 볼일을 보러 잠깐 들어간 화장실 용병 칸도 침입하면 안 되는 사람의 주거 공간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면 모두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요? 이건 아까 답을 드렸죠? 남의 집 창문에 얼굴만 살짝 넣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얼굴을 뺀 사건, 자기 집 담장과 연결되어 있는 카페 창문 안쪽으로 손만 슬쩍 집어넣어서 미친 엑스들아 라고 쓰여진 메모지를 붙인 사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문 안쪽으로 손만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던 사건.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해서 위 사례들 모두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몸의 극히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아파트나 공용주택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집이 아파트인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공용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린 겁니다. 집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나 공용주택의 공용 부분, 그러니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도 주거의 확장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공용현관이 비밀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외부인 출입금지나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특히 공용 부분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들어간 건지, 이런 사정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용 부분에만 들어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요? 예를 들면 TV 설치를 도와주겠다고 썸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몰카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거라던가, 임차인이 잠깐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인한테 가게 열쇠를 맡겼는데 임대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게 집기를 다 철거해버렸다던가, 썸녀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몰카를 설치하거나 집기를 철거할 줄 알았으면 허락을 안 해줬겠죠. 원래는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습니다. 이 점유자, 그러니까 썸녀와 임차인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몇 년 전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이런 경우 어지간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어지간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여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남편인 척 노크해서 여자가 문을 열어주니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던 범인이 있었는데 이 경우 다른 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인정이 되었거든요. 쉽게 구분하면 가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그 시점에
피해자가 그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외로 흥미로운 판결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불륜남이나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오면 이게 주거침입이 인정이 됐거든요. 불륜남을 데리고 오면 남편이, 불륜녀를 데리고 오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한쪽이 허락은 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판결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람피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도 최소한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6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려고 밀거나 당기거나 부수려고 시도만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소유자건 아니건 기간이 길건 짧건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타인이 허락 없이 들어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신체 전부가 들어오건 일부만 들어오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넷째, 아파트나 공용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오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이라도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집에 들어올 때 피해자가 주거침입이라고 인식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바람 피려고 남의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로는 처벌 안 받는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궁금한 케이스가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주머니였습니다.